물러났어요. 슬프구만. 연결이 계속 지금 게스트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연결 불안정을 잠시 기다려주세요. 다 나도 불안정하고 지금 미치겠구만. 다시 시작하는 것도 또 웃긴단 말이지. 그죠. 킥삭볼이지 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아. 그러게요. 역시 추천 주제가 페이퍼 컴퍼니 주제가 핫하구만. 무작용 디오그래프. 지금 어떤 걸 가지고 가도 지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녹화를 뜨고 녹화본을 바로 올리는 걸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산 자, 아직 20분인데 그냥 바로 녹화해버려? 녹화하죠. 녹화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냥 녹화하죠. 녹화해야 되겠네. 네, 산 야매 아이돌을 쭉 보아오신 분이라면 그 제가 이 사장님을 보고 주청꾼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청꾼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찾아봤어요. 주청꾼이란 주주총회 가서 깽맞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사실 이분들은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는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죠. 소량주주. 예, 소액주주라고 그러죠. 소액주주. 그 주주로서 예우를 해드리긴 합니다. 맞죠. 가면은 차도 주고. 예, 해드리긴 하는데 요즘 들려온 소식을 보면은 지금 이 사장님이 지금 모든 사업을 접고 지금 SM 주주총회 가서 폭탄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시는데 네, 오늘 이 기자와 이 사장이 야매 아이돌 SM 엔터테인먼트 주주의 분노를 담아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아니고 나오는 모든 의견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싶달까요? 예,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예, 오늘 옷이 좀 대비가 되죠? 옷이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제가 오늘 입고 싶어서 입었던 건 아니고 어디 불려간 것도 아니고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포멀하게 입을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포멀하게 좀 입긴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에서 자다가 나왔고 쉬다 나오셨죠? 푹 쉬었죠 오늘.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 저 구청장님과 기자 간담회가 사실 있어요. 네, 그걸 째고 저는 지금 이걸 하러 왔습니다.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양이기 때문에.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기자가 구청장 만난다고 하면은 째진 않거든요. 맞죠. 그래서 안 그래도 자꾸 그러는 거야. 아우 저 기자님 오셔야 기자님 오셔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내가 와가지고 너 할 얘기가 없어. 더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구청장님과는 화요일에 그저께 저희 부장하고 그 구청 근처 모 횟집에서 맛있게 그 제철회와 네, 가을하면 또 전어 아닙니까? 전어까지는 안 갔어요. 전어까지 못 갔고. 근데 튀김류하고 이렇게 데프라라 그러죠? 못 참죠. 네, 그런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소맥으로 계속 쭉쭉쭉 돌렸었고요. 그래서 아주 나름 이렇게 편하게 편한 자리였고 2차 가자고 하는 거를 이제 10시 넘었다 2차 가자는 거를 제가 해산을 시키느라 애먹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또 오늘 다시 또 한다고 하니 어차피 화요일날 먹었는데 화요일 먹었는데 굳이 또 먹을 이유가 있겠느냐 한 얘기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조용히 빠지고 지금은 이제
지금 라운드가 시작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범원의 거리 근처 그 중국집에서 이 라운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중국 저건 또 흑산슬 아닙니까? 부산에서 말고 거기 짬뽕 유명하다고. 짬뽕이면은 또 고량주와 함께 또 얼큰한 국물과 함께 또 쭉쭉 빨아들고 있을 것 같은데. 탕수육 정도는 시키지 않을까? 당연히 시키죠. 그거 안 시키면 쪼잔하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황은 요 정도로 하고 이사장님 근황 따라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아이폰 13 지금 예약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예약해도 못 삽니다. 네. 물량이 없어요. 네. 물량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얘들도 전문 노이즈 마케팅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마케터들과 함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공장에서 수천 대를 찍었다 그러고 지금 물량이 없어요. 지금 뭐 저도 지금 시에라 블루를 이제 저희 촬영용으로 쓰려고 512기가를 잡았는데 이래 되면 아예 이제 모든 스트리밍과 녹화본을 이제 아이폰 13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지금 제가 10월 1일 날 했는데 오늘 14일이니까 13일째 제 핸드폰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것도 바뀌게 되면 또 얼마나 또 화려하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보도록 그 안타깝게도 이렇게 핸드폰을 지금처럼 이렇게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 걔는 여기 걸려 있을 거거든. 그렇죠. 네. 어차피 그저 그 삼각대 걸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자꾸 떠서 아까 계속 전화가 와요. 지금 또 가다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화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원래 제가 휴무에는 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민원이 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더라. 이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주주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참 술이 한 잔 땡기네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소주 한 병을 놓고 하고 싶으신 심정인데 소주 대신에 지금 깡사이다로 가신다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필 또 제로예요. 별로 제로는 좀 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제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 지난 회차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역시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그나마 재미있을 만한 소식은 뭐였냐면은 오디오 광고 수익이 이제 곧 100원을 기록할 것이다. 역시 사랑합니다 팟빵 여러분. 네, 팟빵에서 이제 수익이 이제 5만 원 이상 되면 실현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99원이에요. 49,900원까지만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희 5만 원으로 짬뽕에 탕수육 한 번만 먹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 오기 전에 저 다른 신문사의 선배 기자하고 또 이 디지털 컨텐츠에 관해서 또 심도 깊은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 저를 보시라. 지금 이렇게 해도 99원밖에 못 벌고 있다. 모 일보 기자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꼬라박을 생각하시고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꼬라박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회차 같은 경우 별말도 없고 뭐 다 좋은데 이번 회차 하면서 굉장히 뭐 전화 통화와 문자를 카톡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이제 연령대 갭이 좀 있다 보니까 특별히 뭔가 누구 앨범이 스페셜하게 나오거나 누가 막 전역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특별히 연락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번 주는 좀 많이 터졌죠.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관계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로 만나고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뭐 술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뭐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요 근처에 또 술집도 많고 하니. 그렇죠. 신 팀장님 불러가지고 또 신혼부부를 부르는 건 얘가 쳐들어가겠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족발이랑 소주 사주고 쳐들어가야죠. 화분이랑 해가지고 휴지랑 탕탕탕 나왔어. 아이 신가 나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미친놈을 시키겠죠. 여튼 그랬는데 이번 주에 사실은 제가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만한 내용의 기사가 좀 많았어요 이번 주에 특히나. 그래서 이제 좀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 주 주제에 넣는데 그 블록베리가 아슬아슬하다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제가 알기로 그 블록베리가 그 10 폴라리스가 전신이잖아요. 그죠. 10 폴라리스가 어느 회사인고 하니까는 그 한때 그 MB 시절 때 방산비리로 일어날 때 이규태 씨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 쳐볼게요. 이규태가 두 분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필 이규태가 있고요. 그쵸.
방산비로 유명하신 이규태가 있는데 방산비로 유명하신 이규태가 나무 위키는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요거는 일광 폴라리스 치면은 자 지금은 이제 대표자는 다른 사람인데 모기업이 일광공룡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방위산업체 그 로비스트 그 이규태 회장이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MBC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먹었다. 해먹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자회사가 이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라서 그때 신 팀장님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여기는 돈 문제는 없겠다. 그 일광에서 많이 해먹은 걸 여기 꽂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솔직히 편지를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인간이 간사하다고 느낀 게 그 째깔할 때부터 편지를 너무 많이 해봤는데 많은 그룹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 문제로 없어지는 그룹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근데 돈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가 있다라는 게 이제 뭐 8월에 알려지긴 했는데 이제 여기 사축 내용 보면 이제 모기업이 일본 IT 기업과 브랜딩 계약 문제 뭐 이걸로 휘말려 가지고 뭐 대표 명의 주식 뭐 옮겨가고 하면서 이제 돈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가 자본 잠식 상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빚이 다산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상태에 빠졌고 이제 직원들 임금 경비 당연히 체불돼 있고 4대 보험과 뭐 세금도 체납이고 지금 일단 애들이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당연히 이달소도 지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소 안무가 그 누구였죠? 그 배은정이었나? 맞을 거예요. 그 인스타에 올라왔었거든요. 돈 주세요. 그거부터 사실 좀 시작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달까. 김하영. 어. 배은정이 아니 김하영 씨가 이제 돈 주세요라고 제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응당하는 주세요. 대가를 주세요 하면서 올렸는데 상황인지라 하여튼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돈 문제로 이제 또 훑어지는 또 상황이 생겨버리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물론 이번 주에 그래도 뭐 괜찮은 소식도 있었어요. 그 지지비인가 비비지가 나온답니다. 네, 여러분들. 여자친구의 네. 멤버였던 은비 엄지 해가지고 비비지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제 쌍수를 벌리고 환영할 소식이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뭐 가창력도 괜찮았고 이제 활동하는 중에 이제 개인 활동으로 음원 같은 거를 활발히 냈던 3명의 이제 멤버들이 비비지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나머지 멤버들은 전부 다 이제 향후 방향을 배우로 잡았다. 여기서 진짜의 여자친구의 거취가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여자친구, 내 첫사랑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좀 넘치긴 했는데 크게 다룰 거는 이 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이거에 비하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조족지혈이다. 조족지혈이다. 이제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녹아 나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돈은 어떻게 녹아나갔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저희가 매번 하는 새 앨범 리뷰를 해야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들고 온 게 골든차일드의 따라. 그러니까 두 번째 앨범은 리패키지 버전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골든차일드는 항상 리뷰를 안 하고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고 골든차일드가 시당초에 좀 앨범 내는 시기가 항상 안 좋았어요. 보면 뭐 다른 메이저 팀이랑 데뷔 때부터 겹쳐가지고, 그랬어. 예. 사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데뷔 때부터 이 팀이 참 불운의 팀이었네요. 당장 그 원어원 끝나고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일단 정규 2집이 게임 체인저고요. 2집의 리패키지가 이제 따라로 나오는데 그죠. 자, 일단 제가 들고 싶은 말은 울림 엔터테인먼트 자꾸 제목으로 장난칠래? 그러니까 이게 울림이 진짜 성의가 없습니다. 자꾸 이 제목으로 장난친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안 그래도 요새 계속 거슬리는 게
자꾸 의성어로 자꾸 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전소미의 덤덤도 아. 있고 그 지영 에이핑크의 덤더럼도 있겠고 뭐 많은데 이게 한두 번이지. 한두 번 이걸 계속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2연타를 보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인다. 그죠. 네. 뭐 노래는 뭐 그럭저럭이에요 사실. Not bad. 진짜 나빼드예요. 거기에 이제 안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노래를 들어보라고 한답시고 진짜로 멜론과 스포티파이 이런 데서만 들으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끔은 뮤직비디오도 한 번씩 보시면 재밌거든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이제 남자 아이돌 버전 소원을 말해봅니다. 제기차기 춤이 나와요. 너무 좋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걸 보시까지 그 뮤직비디오까지 못 봤는데 따라랑 라파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매끄럽게 잘 만든 노래긴 합니다. 네. 매끄럽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골든차일드가 소화를 하는데 이걸 못 살려 라는 느낌. 그러니까 골든차일드는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걸 딱 그럼 얘 색깔은 뭐지라는 그러니까 느낌? 이게 또 웃긴 게 제가 골든차일드 멤버들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알고 있었어. 람팜팜 이런 거 또 듣다 보면은 길 가다 보면 들리고 이제 또 그렇죠. 인생 살면서 왕자님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에디트 하우스 이런 데 가면은 그 이제 우리 남자 아이돌 노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서 들으면은 들리긴 하는데 예. 멤버들 얼굴을 세세하게 본 건 이번에 뮤직비디오 본 게 처음이었거든. 아니 근데 뭐 또 잘생겼더라고. 괜찮아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이렇게 안 뜰 수 있는가? 이거는 울림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울림이 지금 그러니까 울림의 그 매니지먼트도 탓을 하고 싶지만은 이런 케이스면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난 따라주는 기분이 근데 그리고 뭔가 계속 시기상 안 맞아 보면. 따라 이것도 지금 나올 게 아니라 한 2달 전에 나왔으면 그렇지. 더 나왔을 것 같고 아싸리 이제 한창 그 여름 이때 킹덤 이런 거 한참 핫할 때 남자 아이돌한테 포커스가 좀 있을 때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고 왜냐면 킹덤 기간 동안 걔들은 앨범을 못 내거든. 그렇죠. 킹덤에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일찍 냈다면은 더 나았을 앨범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앨범은 그냥 쏘쏘하나 너무 평이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와서 뭔가를 종전의 메가 히트를 칠 수 있는 앨범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힘을 줬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낼 때 되니까 냈다라는 느낌. 그렇지. 약간 그 의식적으로 그냥 약간 여름방학 숙제하는 느낌. 게다가 지금 또 골든차일드는 사고도 나셨습니다. 지금 태그가 그 뭐냐 새 앨범 요거 나오면서 이제 그 명성 팬 사인 할 때 뭐 팬 보고 왜 떠봐요라고 했던 그 반응 지금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또 그 부분 때문에 또 지금 요걸 또 한 바가지 먹었다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골든차일드가 생각보다 지금 안 좋다. 그렇죠. 지금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L 빼고는 지금 다 끝이 났어요. 공모가 다 끝이 나서 지금 나름 이런저런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제 나무현도 곧 이제 싱글 앨범 나오고 앨범 나왔나?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제 형들이 기지개 켰는데 여기서 꽉 눌려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 생겼고 게다가 지금 인피니트 이후에 울림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울림이 인피니트가 잘 된 건 진짜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었을까? 운빨 로또 대박슛이었지 않나?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까지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는 그것도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장준이라든지 뭐 보민이라든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멤버 되게 많거든요. 맞죠. 근데 이 친구들을 예능 돌리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 꽂아 넣는 것 같아요. 못 꽂아 넣어요 요즘 보면. 이제 장준이는 이제 지금 저 AB6IX에 전웅하고 같이 이제 웹 예능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거의 뭐 개그맨을 하던데. 그러니까 러블리즈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하면 미주가 최고지 지금 미주가 최고의 포지션을 지금 달리고 있지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다 만들었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 장준이 거기에 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 장준은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꽂아 넣는 것도 울림의 어떤 능력일진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느낀 바 골든차일드도 아는 형님을 한번 나가야 된다. 네. 왜냐? 러블리즈가 미주가 이제 후광을 맞기 시작한 거는 이수근의 미주 사랑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 와야 돼. 그걸 되려면 이제 미주가 장준을 땡겨줘야지. 그렇지. 그리고 그 그렇죠. 기운을 한번 받고 오든가 미주가 장준을 땡겨줘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앨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만들어졌는데 숙제같이 낸 앨범 같아서 저는 5점 만점에 2.8점 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별 3개로 그냥 평이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좋다. 네, 정말 시간 때우기 좋은 노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유리의 싱글이에요. 글래스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이즈원의 3일 세 번째 3위 멤버예요. 그죠. 3위 멤버라고 맞겠네. 3위 멤버 조유리 선생의 네. 그 조유리, 최애나, 김채원 비슷하게 생겼다고 조유리즈라고 했던 조유리즈, 예, 조유리즈 조유리가 조유리가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이거 들었을 때 참 만든 사람이 조유리를 참 잘 써먹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그 보이스예요. 요 또래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어릴 때 봤던 보아 누나의 느낌이랄까. 왜냐면 보아 누나도 탁성이었거든. 보아는 좀 의도한 탁성이라는 그죠? 느낌이 그러니까 있죠? 끌키는 소리인데 이 친구는 탁성인데 끌키는 소리가 아니고 허스키해.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의도한 탁성이라는 말은 SM의 그 보이스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좀 만들어낸 그쵸. 느낌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허스키 보이스인데 그거를 정말 때문인지 몰라도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거 버스에서 제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겠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심지어 요번에 하나는 무조건 저희 고정이었고 사실 네. 한 트랙 고정이었고 두 트랙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거는 저희가 아이즈원을 한번 빼먹은 적이 있어요. 원은비를 빼먹었죠 우리가. 원은비를 빼먹어가지고 이번에도 빼먹으면 안 되겠다 미안하지. 싶어서 아이즈원이 미안하다. 미안하지. 아이즈원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윤이는 꼭 챙겼는데 꼭 챙길 만한 했어요? 네, 앨범인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고 또 뭐 전형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요즘 약간 이렇게 트렌디한 트렌드가 약간 솔로로 나오는 경우에는 약간 시티팝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도 신스팝 계열의 약간 그런 부분도 때문에. 있고 좀 구성도 약간 좀 복잡해요. 네. 넉 넣으면 좀 못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넉 놓고 듣다가 다시 갑자기 쌉이가 시작되나? 갑자기 쌉이가 노래가 시작되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설득될지가 되게 관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이즈원 하면은 되게 떠오르는 멤버가 장원영, 사쿠라, 권은비 뭐 이런 정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게 조유리 정도 나올 그렇죠. 텐데, 조유리가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지 음악적으로라든지 뭔가 많이 탄탄한 입지를 보컬로 많이 보여줘야 뒤에 내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나이란 세 명은 솔직히 조율이가 뭘 하든 주목을 받을 거고 네. 그 나머지 제드 멤버들이 지금 이제 앞에 열거한 멤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포문을 잘 연 것 같습니다. 솔로 활동으로서의 포문은 너무나도 잘 연 것 같아서 저는 요거는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3.5? 저는 3.5 정도 네, 되면 4점 맞지 줄수 않겠나. 있어요. 아직까지는 싱글이라서 싱글이라서 조금 그건 있는데 단위 앨범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인재다. 예, 단위 앨범은 미니나 뭐 풀랭스로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 그렇죠. 어떤 설득력을 갖추고 앨범을 낼 거냐를 봐야 돼서 요거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마음에 저는 4점, 기자님은 3.5점. 예. 지금 접속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녹화 방송으로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걸로 하면 꼭 그런 것 같아. 유튜브로 하면은 엠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 노래 나오자마자 세비지. 울었습니다. 세비지. 세비지. 말도 많고 딸도 많은데 이거를 내가 웃으면서 리뷰를 해야 되나? 에스파이 세비지. 아 솔직히 이 앞전에 나왔던 에스파의 모든 곡들을 통틀어서 얘만큼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앞전에 나왔던 모든 타이틀곡을 봤을 때 가장 가볍습니다. 듣기에 편합니다. 다만 그 모든 곡들 중에 가사가 제일 난해해요.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앞전 걸다 듣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전에 걸 다 듣고 와야 되는데 대충 축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SM의 진성팬과 SM 주주로서 축약을 해드리면 블랙맘바는 블랙맘바가 나타난 거고 넥스트 레벨은 블랙맘바가 그 아이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아이들을 찾기 위해 광야로 떠나는 그 과정이고요. 세비지는 블랙맘바를 만나서 아이들을 찾은 겁니다 지금. 블랙맘바를 한 대 때렸어요 지금. 요거는 번외 얘기인데 혹시 그 블랙맘바를 뱀플란기 보셨습니까? 와 나는 몬스타엑스가 이렇게 우리를 재밌게 해줄 줄 몰랐어. 아니 거의 나는 그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블랙맘바를 락으로 평가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야 정말 주원이 노래대로 만들었어.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저는 블랙맘바를 실제로 봤습니다. 언제 봤냐면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 벌초한 그 묘지 상석 밑에 이 뱀이 튀어나오더라고. 딱 봐도 블랙맘바야. 그죠. 블랙맘바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에스파 노래 최고의 장점은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앞에 거과 뒤에 거를 듣게 만들어 버리는 그게 최고의 장점이고 단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알 수 있어. 앞에 그래. 걸 들어야 알 수 있고 뒤에 걸 들어야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됐구나를 알 수 있어서 네. 덕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마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비지는 그냥 짧게 줄여드리자면 블랙맘바한테서 자신들의 아바타를 찾아온 건데 그 과정을 만든 건데 그걸 너무 난해하게 만들어 놨던 거야.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메타버스니 어쩌저쩌니 하면서.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세계관을 강조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오히려 세계관을 제외시키고 노래를 들어봅니다. 그걸 제외하고 들어보면은 그냥 흔한 아이돌 노래예요. 제외시키고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를 보는데 좀 저는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요즘 SM의 트렌드가 악기를 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NCT 127의 그 스티커도 그렇고 이 에스파이 세비지도 그렇고 악기를 많이 안 써. 일단 악기가 되게 뭔가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얘들은 뭘로 승부하냐면은 비트라든지 그 곡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하나의 악기에서 되게 특이한 악기를 써서 특이한 악기나 특이한 멜로디 아니면은 특이한 사운드로 승부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가는 거는 인정.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되게 간단한 악기로 되게 미니멀하게 가서 그렇게 사는데 길을 살아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근데 스티커보다 세비지가 조금 더 안 좋다고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옛날 걸 답습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맞아요. 저는 세비지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천상지 노래인데 아니 너무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난 한 이유도 알겠어 솔직히. 이렇게
옛날에 쓰던 그런 리듬이나 옛날에 쓰던 이런 멜로디를 들고 온 이유도 난 솔직히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2008년에 샤이니가 데뷔할 때 태어난 애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얘들이 듣기에는 너무 노래가 좋거든. 맞아. 그 먹히는 멜로디를 계속 돌려받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걸그룹 쪽으로. 자, 이게 나도 이거를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들었던 게 그 마블에서 지금 샹치 나왔잖아요. 아 샹치를 30, 40대들은 재미없어요. 맞아요. 근데 10대들은 미친 듯이 좋아한다. 아 그렇더라고. 최고 액션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얘들은 성룡의 발차기라든지 이소룡의 그러니까 그걸 본 적도 없는 애들인 우리는 거죠. 얘들은 그때 막 제키 찬의 그 할리우드 차이니즈 액션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소룡의 이제 다이나믹 퍼포먼스를 본 적이 없던 거야. 그렇죠. 물론 웃긴 게 저도 이소룡 세대는 아닌데 아니지. 저는 브루스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하기 때문에 리스펙트를 하기 때문에 그 브루스리 영화를 따로 다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쪽에 아는 애들은 관심이 있는 애들은 이걸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샹치가 얼마나 별론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른들한테 먹히는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파가 가지고 온 이 멜로디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천상지 나오고 동방신기 나올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샤이니가 나올 때 애를 낳아서 이제 키워놨더니 이제 내 젊을 때 멜로디가 똑같이 다 나오는 거 애를 좋아하더라. 이건 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이손의 감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수만의 감각이 좋은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또 옛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 저희 방송 근데 대체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듣고 정치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에 고 신해철 선생님께서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아니, 이제 어떻게 그거를 혁신적으로 소리를 디자인하느냐. 네, 맞아요. 그거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인터뷰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스팀이 꺼져버렸어. 잠시만. 그렇게 되니까, 예. 녹화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전에 썼던 사운드들을 좀 더 새롭게 뭔가를 가미를 해서 재가공하는 시퀀싱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리디자인을 할 거면 혁신이 필요해요. 그냥 이것이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이거 전에 들었던 건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네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레트로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트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레트로에 새로운 게 들어가야 우리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뉴트로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 근데 그게 지금 에스파에는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일단은 의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거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거면 스토리라인 좀 탄탄하게 좀 잡아. 그렇지. 근데 지금 솔직히 스토리라인 너무 단단하지 않은가? 스토리 라인이 아예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아까 다른 타사 신문 선배와 그 디지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되묻는 거야. 맞지. 맞다. 되묻는 게 생기는 순간 그거는 잘 만든 얘기는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더 웃긴 거는 굳이? 라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이해를 설득시킨 거는 결국 내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설득만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맞지. 여기서는 이제 이수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는 감정이 그러니까 계속 그 SM이 자꾸 이렇게 부침이 사이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대박이 나온다. 이 대박이 지금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잡아서 갈 거면은 뭐 사업적 감각은 좋으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거를 유지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이수만 밑에 누군가를 키워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유영진은 또 사업적 감각이 있나? 글쎄. 류영진이 음악적 감각을 있을지언정 사업적 감각은 없다. 글쎄요.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민 씨 옛날에 있었잖아요. 옛날 김병욱 씨라고 네, 있었죠. 김병욱 씨도 있었고. 김병욱 씨는 SM을 말아먹고 나갔죠. 아, SM 말아먹고 나갔죠. 그러고 보니까 사업적 감각이 있으신 한 분은 또 이게 이제 하이브 가지 않았습니까? 저 하이브 가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그룹 만든다고 해서 사쿠라를 내기로 왔지. 그렇죠. 아유 씨. 이 학기 사쿠라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아 매니저던 한성수 씨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키워놓은 게 세븐틴이죠. 그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SM에서 뭔가 할 수, 그러니까 SM에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이승만밖에 없다. 그죠. 이 상황이 절대 SM에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웃긴 게 뭐냐면 이수만 선생님을 제외하고 지금 상임이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면은 안치련 씨, 그렇죠. 권보하 씨, 권보아 씨, 김민종 씨. 김민종 씨도 있고 박정수 씨는 없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보면은 원래 연예인이었던 분들이 지금 대체로 지금 상임이사를 그렇죠. 지금 하고 네. 계시죠. 옛날에 이제 SM이 이제 코칠찌리 시절, 그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에 월급 대신 이제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참. 그때는 몰랐습니다. SM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은.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활동은 하고 선배로서의 조언은 해주고 음악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는 있는데 사업적 감각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사진 중에 사업적 감각이 있는 지금 현재 여러 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적 감각이 있는 이사진이 없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SM은. 그렇다고 뭐 지금 SM이 다른 회사에 다른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뭐 그런 게 또 있느냐 그것도 그건 또 아니지.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아저씨가 이제 내일 모레 70입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좀 답답합니다. 일단 뒤에다 씹을 게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일단 오늘 에스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SM을 지금 굉장히 더 씹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시 이걸 켜긴 했어요. 네, 지금 뭐 다시 켜긴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희한하게 자꾸 이게 또 안 돼요. 하여튼 녹화본 새로 다 올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아이고 니일님 들어오셨네. 네, 자꾸 끊어질 테니까는 이제 녹화본 올라올 때 기다리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메인 주제죠. 이게 메인 디시입니다. 여지껏 저희가 물고 뜯고 씹고 했던 거는 이 메인 디시 때문에 했던 겁니다. 자, SM의 페이퍼 컴퍼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결국 세금 탈루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사건의 전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 국제 탐사보도 언론협회, 뭐 줄여서 ICIJ라고 합니다. ICIJ에서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게 그죠. 있습니다. 자, 이 판도라 페이퍼스는 이제 뭔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여객철사라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이 탐사보도 협회 소속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그걸 터트린 거죠. 그죠. 이게 상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고 탈선 내역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 2016년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있어요. 그게 또 그 문제가 돼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역에 탈세한 게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돈 빼돌린 게 뭐 걸리기도 했고 그때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그죠. 이번에 나온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내용을 보니까는 1,190만 건에다가 테라바이트로 따지면은 2.94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아이폰 13이
세 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그건데 아이폰 13도 13인데 일단은 WD 외장 하드 하나를 다 집어먹는다. 근데 그게 다 종이 텍스트 자료다. 그러니까 이 A4G가 여러분들이 A4G가 외장 하드를 다 먹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그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명인도 유명인이고 여기서 이제 나온 사람이 토니 블레어 전 총리 튀어나왔고 뭐 프랑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도 튀어나왔고 그죠. 하여튼 몇 명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현지 국가 수반만 35명이 걸렸다. 아주 그냥 아주 다 해먹었다. 네. 국제적으로 이 역외탈세는 뭐 트렌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트렌드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랬어요. 그 옛날에 그런 거 느와르 영화 이런 거 보면 네. 스위스 차명 계좌로 넣어 그렇죠. 이런 예, 거 보면 그런 거. 항상 그런 게 이런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조석이를 등장시켰죠. 스위스 농협. 나 이게 너무 기다려. 진짜 스위스 농협은 최고였어. 스위스 농협. 이제 이런 게 등장할 정도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 첫번따로 걸리신 분이 이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10월 4일에 같이 터뜨렸는데 네. 이제 각 나라의 이제 이런 탐사보도 언론협회 소속된 기자들이 이제 터뜨리는 거죠. 이제 터뜨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 것만 쏙 빼서 걸려든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파따로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그죠. 이게 아마 에스파 세비지 앨범이 나오기 전날 터졌을 거예요. 이게. Maybe. 네. 예, 그러니까 세비지 그래서 제가 인사에 그걸 올렸다. 전쟁이 일어나도 지구는 돌고 이수만 사건이 터져도 세비지는 나오는구나.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터졌는데 뉴스타파 보도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한 8개 정도 홍콩에 이소만 회장으로 만든 법인 한 8개인가 9개인가 있습니다. 많다 많아. 네. 근데 그 중에 한 5개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저 LA 말리부 런 맛있는데 코코넛 맛 나는 그 오렌지 타서 오렌지 주스랑 딱 참. 죽이는데 예. 진짜. 말리부 해변에 호화 별장을 매입해서 이제 사용했었고, 아이고. 예 그리고 또 이게 말리부 별장을 구입하는 돈이 이제 우리나라가 정한 그 해외 부동산 개인 투자 한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일단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혹을 보도했고 SM은 당연히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 자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우리한테도 각대봉투가 날라옵니다. 그렇죠. 내용 증명 각대봉투가 날라옵니다. 네, 이게 뭐 물론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소액주주로 그냥 분노의 방송을 하는 거지만 내용 증명서만은 제발 참아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지금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거를 정리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어차피 뉴스타파를 올라가 있습니다. 다. 예. 네. 자 뉴스타파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그래서 일단은 뉴스타파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부동산 등기를 좀 쳐보셨거나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내 돈으로 주식을 사고 그죠. 팔아봤다 네. 아니면은 뭐 적어도 사업을 해보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떼봤다 뭐 이런 분 아니면 뭐 이사장님도 사업자 등록증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 3개째입니다. 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자꾸 끊기네요. 자 3개째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힘들 죽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SMA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 않을까. 예. 자 그러면은 일단 판도라 페이퍼스에 등장한 이제 홍콩 법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충 한 8군데 정도. 8곳이 등장을 하는데 8곳 중에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컬처 테크놀로지 그룹 아시아 리미티드 요거는 SM 계열사로 들어갑니다. 아마 근데 이게 지금 컬처 테크놀로지 그룹은 NCT 를 약간 NCT도 NCT인데 그거 아닐까요? 약간 메타버스 때문에 투자를 네, 하기 그럴 수 시작한 있어요. 그룹인 것 같기도 하고. 뉴스타파도 이 회사가 어떤 데인지는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두 곳은 다 이제 SM이 계열사다. 사업하기 위한 네. 계열사다. 그리고 시티 플래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컬처 테크놀로지 같은데 요거도 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명목상은 확실하게 명목상 확실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회사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가 8개 중에 3군데는 실체가 확인이 된다. 실체가 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세금 따박따박 내는 회사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5개 법인인데 이름이 더 복잡한데 이름은 안 썼습니다. 뭐 스카이도 있고 폴렉스도 있고 뭐 많은데 하여튼 뭐 이거 복잡한 거는 이제 이름은 이제 복잡해지니까는 좀 일단 뺐고요. 이 회사의 주주 명단이나 이사 등기이사 명단을 보면 이수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는. 자, 이게 왜 없느냐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일신회계 법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홍콩에 이제 법인이 있어요. 홍콩 법인이 있는데 이 일신회계 법인에서 이제 이 회사들 차명관리 서비스라는 걸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름은 이수만 안 해놓고 딴 뭐 사람 덩샤오펑 이런 거 해놓고. 덩샤오펑 이런 사람 해놓고 덩샤오펑 이런 거 해놓고 이제 그 실제로 이면 계약서를 하나 더 쓰는 거지. 그치. 실질적 소유주 베네피셜 오너가 그래서 실질적 소유주는 이수만이다라는 이면 계약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런 근데 홍콩의 웃긴 건 회계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외국에서 차명이 불법이 아닌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홍콩도 그런 데라고 아. 합니다. 홍콩도 이제 차명 개설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면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차명이면은 이제 누가 그 차명인 사람 해먹어 버리면은 이제 털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들고 날라버리면. 그러니까는 이면 계약서를 쓰는 거죠. 실질적 예, 계약자. 그래서 신탁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질적 소유자를 이사의 결의 등으로 남겨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수만이라는 이름이 미스터 수만 리가 등장하는 거죠. 이 이상 홍콩 법인들은 사실 2014년에 한번 국세청이 이 냄새 맡고 털었습니다. 한번 냄새 맡고 턴 적 있어요. 그래서 KBS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 다 청산은 됐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 실체가 아사무사하다가 이 판도라 페이퍼스를 통해서 다 있다. 속일 줄 알지 못더라 하고 튀어나온 거죠. 네, 제가 이 당시에 이 소식을 몰랐던 거는 제가 이 당시에는 이제 DP 네 있었죠. 무대에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거 사실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지금도 이거 사실 엄청 크게 막 뻥 터진 건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 뻥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를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건데 원체 관심 있는 거니까 네. 탁 집어보는 건데 아마 그 당시에도 만약 이게 이렇게 터졌으면 이것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면서 그냥 이게 다른 좀 언론에서 받아쓰진 않고 있어요. 받아쓰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이제 연예 매체 같은 데서 찌라시처럼 쓰긴 하는데 이걸 심층 보도를 하는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명 뭐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14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14년에 가면은 이제 KBS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말리부에 그 러미 맛있는 네. 오렌지 주스 타 먹으면 그 맛있는 그렇죠, 말리부에 최고라는. 말리부에 그 별장을 하나 삽니다. 명목은 그거예요. 이제 미국 진출을 하려면은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 손님들 접대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필요한데 거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말리부로 해서 그러니까 거쳐를 이게 하고 그러면은 광야 말리부 지점인 거죠? 뭐 당시에는 광야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 뭐 SM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다른 별장 예를 들어서 SM에서 뭐 접대할 때도 쓰고 아니면은 뭐 이쪽 연설처럼 촬영할 때도 쓰고 촬영할 때 쓰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상도 쪽에 저
포항이나 울진 쪽으로 가면은 대학교 선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야 영덕. 영덕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네. 했는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됐었는지를 알아보니까 이 별장이 이제 당시 가격이 480만 달러. 굳이 뭐 우리나라 돈에서 환산하진 않겠습니다. 예. 한산하면 배만 아파요. 배도 아프기도 하지만 옛날 얘기라서 이미 지금은 얼마일까? 지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0만 달러인데 이게 2007년에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2007년에 매입을 했는데 문제는 2007년 매입할 당시에 이 한도가 세액 이거보다 한도가 300만 달러인 네.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어떤 꼼수를 쓰느냐. 자, 이수만이 이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을 반띵합니다. 자, 정확하게 4대 6이에요. 그래서 이수만이 4, 페이퍼 컴퍼니가 6.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이수만이 44를 넣고 홍콩에는 페이퍼 컴퍼니 6을 넣어가지고 나는 일단 공동으로 매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이제 건물을 산 거지. 매입을 하는 건데 그렇죠. 나는 그 300만 달러를 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사게 되면은 네 명의가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 예정된 투자 금액은 480만 달러에 40%밖에 안 되는 거니까 300을 넘지 않았다. 기준치를 그렇죠. 넘지 않았다라는 이수만 선생님의 주장이었던 거죠. 예.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편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가 누구 소유냐라는 게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아까 차명 서비스 받았으니까는 차명을 보통 그때 천샤오리우른가 뭐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으로 돼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은 거죠. 뭐 그런 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100원 중에 50원을 왼쪽에 넣은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별장은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2011년에 이제 SM 이노베이티브 어뮤즈먼트라는 회사 넘깁니다. 이제 SM 미국 법인 회사라고 하는데, 이게 웃깁니다. 이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냐? 2달 전. 그러니까 무슨 2달 전이냐면은 매수 2달 전. 이 말리부 이 별장을 매입하기 2달 전에 만들어집니다. 회사 대표는 이수만 조카로 돼 있고요. 별장이 당시에 5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해요. 그렇죠. 20만 달러 오른 거죠. 좀 올랐죠. 근데 이제 싸게 넘긴 거지. 그러면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이제 원금은 이제 했고 세금은 이제 양도소득세 정도만 내겠죠. 양도소득세 정도만 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똥도 처리하고 그렇죠. 건물은 SM 계속 쓰는 겁니다. 왜냐면 SM의 자회사로 넘어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걸로 이수만이 얼마나 돈을 벌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500만 달러 판 건 아니고 480만 달러 팔긴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이제 덜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일단은 480만 달러가 있다 칩시다. 어차피 300 못 넘기니까는 이제 나눠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쭉 가다가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치면은 4대 6을 나눈 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다시 합쳐지는 거지. 팔 때는. 왜냐하면 페이퍼 컴퍼니는 어차피 또 이수만 소유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내려갔다가 다시 합쳐지는. 네. 그러면 이제 이수만 아저씨는 세금은, 그러니까 관련 세금은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관련 세금은 40%밖에 안 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야. 60%짜리는 그쪽에 내든지 말든지야.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 탈세. 왜냐면 480만 달러를 거래했는데 내가 낼 돈이 40%밖에 그 40%에 해당되는 금액의 세금밖에 안 되는 돈밖에 거지.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탈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페이퍼 컴퍼니니까 실체가 있든 없든지 청구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안 내면 네. 뭐 그쪽에서 내든지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처리되는 거라서. 결국 이수만 자신은 이제 세금도 아끼고 그죠. 세금도 아끼고 네, 법에도 안 걸렸고 원금 세수 다 했고 건물은 건물대로 쓰고 건물대로 사고 쓰고 얼마나 이 공목 발목과는 말리부에서 말리부 한잔 딱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렌지 주스는 그리고 오렌지 주스
먹었겠죠. 자, 원래 이제 SM은 요 별장 매입 이유를 이제 SM 아티스트 미국 진출을 위해서 뭐 썼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썼습니다. 자, 근데 요게 대해서 이제 SM이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가 되게 웃기는데 홍콩 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이승환 총괄표준사의 아버지 이희재 씨가 등장합니다. 이희재 씨가 부동산 투자 법인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뭐 그분도 재산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분 재산으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임명계약서를 왜 썼냐는 거죠.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왜 법인 계좌를 핸들링할 수 있는 임명계약서의 이름은 왜 이승환이 나와 있을까? SM이 뉴스타파의 한 해명을 좀 보겠습니다. 1신 회계법인 대표가 계좌 권한자와 베네피셜 수익 소유자, 실소유주,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한테 승낙받아서 이 회사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그 이승환 총괄표준사 아버님 이희재 씨 또는 이희재 씨의 미국 변호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아들내미 이름을 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신 아들한테 맡기든지 해라라고 해서 우리 그렇게 처리했을 뿐이다. 그렇게 했다더라. 이승환 대표를 그렇게 했다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세부적 임명 계약서 내용들이 이제 웃기는 거죠. 이제 법인 설립이라든지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의뢰할 때 이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교의서 내용들 이런 걸 다 봤을 때 자꾸 이승환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르신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핸들링 하려면은 이제 핸들링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여야 되잖아. 그죠. 이제 네. 고인이시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작고하신 걸로 작고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승환으로 돼 있더라. 게다가 또 이 내용들을 누가 와서 했느냐면은 이승환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한모 SM 대표, 당시 SM 대표인 한모 씨가 와리가리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모 씨가 아무래도 그 심부름한 거지. 담배 심부름하듯이. 가서 선거 하고 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서 사인 받고 이렇게 투자하고.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했겠죠. 빨리 갔다 와.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승환이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다 핸들링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죠. 게 그게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뒤에 거잖아요. 그게 그죠? 네. 뒤에 거 이거잖아요. 홍콩 법인 5개 중에 2개가 2010년에 설립됐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이재 선생님이 작고하고 나서 작고하고 나서는 아니고 작고하기 전에 설립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하루 작고를 하신 거지. 작고를 하신 거지.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이희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90이 넘는 고령이었다. 아이고. 그러면은 홍콩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솔직히 그 비행기도 못 타. 그 나이면은 이제 가능하겠느냐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뭐 이 효자의 마음으로 이승환 씨가 대리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왜 SM 대표가 왜 움직여요? 그렇지. 왜 SM 임원이 왜 거기서 가방 못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효심으로 이제 진짜로 이게 이재 선생님의 오랜 꿈이었어. 캘리포니아에 말리부에 우리만 별장을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리부 별장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 진짜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가가지고 서명을 해드릴게요.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승만 그러면 이제 개인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 씨는 해줄 게 딱 하나야. 야, 가지고 비행기표 하나만 끊어줘라. 비행기표만 끊어주면 돼. 갈 필요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SM 대표가 할 게 아니라 이승만 개인 비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승만 아저씨 개인 비서가 저기 그 가서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왜 이 SM 이사가 왜 가방 못지라고 앉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의욕적으로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봅시다. 네, 해볼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2007년부터면은 한참 이제 소녀시대가 돈 벌어 올 때네요. 아이고 소녀시대 돈 벌어 올 때고 이제 샤이니가 준비될 때고 슈퍼주니어가 이제 한참 이제 쏘리쏘리 이제 쏘리쏘리가 2009년이니까 네 이제 보아를 이제 미국에 한번 보내보려고 이제 난리치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진출을 보아를 한번 시켜보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잘 안 됐죠. 그죠 힘들었죠 그 당시에 잘안 미국 됐고. 진출은 잘 안 됐고 그때 이제 2007년에 다만세가 나왔을 때니까 다시만세 그때 나왔을 때니까 이제 그때 이제 슬슬 이제 SM이 약간 신체기를 딛고 일어설 때예요. 그죠 일어설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수만이 이때 침체기를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탈세가 엮여 있습니다. 사실 당시 때 이제 그 SM이 그 뇌물 얘기도 있었고 그때 그 맞아요. 방송국에 뇌물 줬던 얘기가 네, 있었죠. 그래서 된통 걸린 게 서세원이었고 그래서 서세원이 이제 막 프로그램도 째고 이제 홍콩으로 튀었다가 이제 뉴욕 갔다가 거기 잡혀가지고 이제 그 실려오면서 허리 디스크 어쩌고 하면서 네. 이제 남들은 휠체어 타니까 자기는 침대에 누워서 와 그때 진짜 퍼포먼스를 네. 죽였었지 그때 네. 침대에 누워서 귀국했던 그때 이제 이수만 선생은 캘리포니아에 와인을 찾아다니시다가 역시 네, 캘리포니아 와인을 찾아다니시다가 와인 사람. 거기서 이제 직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경욱이라는 그 희대의 그 SM 팬이라면 그 욕할 만한 그 희대의 그 문제적 인간이 나와서 만들었던 게 이제 블랙비트, 신비, 이사겐 지연 뭐 그랬던 그래서 천상지까지 다 말아먹고 주님 예 그랬던 시기에 이제 그때 2007년이었죠. 그죠. 예 2007년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간에 뇌물로 뭉쳐놨던 돈들이 있겠죠. 뭐 비자금들이 튀어나온지 모르겠으나 이건 소설입니다. 예. 어디서 나왔는지 돈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돈 나와가지고 이제 소녀시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 샤이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그 전까지 돈 동방신기가 좀 벌어주고 있었겠네요. 그죠 라이징선 라이징선 돈 좀 벌고 있었겠네요. 그 돈이 이제 소녀시대로 가고 그죠 소녀시대가 벌어온 돈이 이제 슈퍼주니어로 가고 또 샤이니로 가고. 예, 뭐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 진출이 뭐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됐으니까 이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좀 아까운 거야. 그죠 뭐 그럴 바에야 뭐 연수원으로 쓰자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뭐 그래가지고 예, 마음이 있었겠죠. 뭐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나는 뭐 세트도 만들 겸해서 뭐 하셨겠죠.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럼 저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야 솔직히 이게 뭐 별장을 샀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근데 만약에 이제 이수만 대표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건 배임입니다. 그죠. 배임은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의 그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산 거는 배임이 아닌가. 배임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은 개인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회사 돈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임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이수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SM 뭐냐? 수만 아니냐? 내가 곧 회사고 회사가 곧 나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이 할 말 없어요.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두주자가 그 쌍팔년도 재벌이나 할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할 말이 말은 없습니다. 없지. 왜냐면은 이수만 선생님이 SM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최근에 이수만 춤발 프로듀서의 좀 이렇게 사생활이 자꾸 이제 도마에 오르긴 해요.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그 현재 내연애 관계인 그 모 외신 기자에게 40억짜리 청담동 집을 사줬다. 아유 좋겠다. 예, 그 얘기도 있었죠. 그게 또 중앙일보가 있었나? 일본 스포츠캐스트가 하여튼간에 그 터뜨려가지고 저는 그걸 정보고로 해서 누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누군지 압니다. 네. 전 누군지 아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고 뭐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그 누군지는. 그죠. 누군지 알아요. 예,
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SM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기 지분을 팔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 뭐 카카오에 넘기네만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수만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SM의 지금 차세대 어떤 아티스트들에게 뭘 할 수 있느냐, 뭘 해줄 수는 있느냐. 약간 이게 부도덕의 소치로 끝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도덕으로 가려면 이제 미국 애들은 이제 돈 써서 이제 노래 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페이올라라 해가지고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은 또 덤핑 판매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적어도 회사 돈 써가지고 장난질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결국 근데 제 팬으로서의 제일 큰 걱정은 이제 광야는 어떻게 되는 선수가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 보내셨던 게 그 키가 그 뭐지? 광야에서 자기 뮤비 나오는 건데 제가 또 그거 다른 거를 캡처해서 보내려고 하다가 하나 안 보낸 게 있어요. 태현 씨가 광야에서 올린 건데 광야에서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답니다. 거기 보면 안 터질만도 합니다. 자 개선 한번 해주십시오. 아티스트가 핸드폰이 안 터진대요. 광야에서.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예, 4대 기획서 사업을 다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서성해봤지 않습니까? 예. SM이 가장 불비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말씀 좀 몰랐네. 불비합니다. 근데 진짜 광야가 내부를 보면은 진짜 잘 해놨다,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보여요. 저는 지금 가보진 못했고 항상 접하는 게 뭐 이제 아티스트들이 광야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걸로 보는데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그 영상 올리는 거 포토 아트월, 네. 미디어월 그게 답니다. 1층은. 근데 핸드폰이 안 터진대요. 1층 그게 다고 그러면 이제 팬들을 위한 시설을 뭐 지하에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사옥으로 옮기기 전에 이전 사옥에서 청담동 사옥 청담동 사옥에서 이제 팬들이 이제 굿즈도 사고 커피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청담동 사옥에는. 더더군다나 SM은 저 코엑스에 한 필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SM 뮤지엄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성수로 옮겼으면 그 SM 뮤지엄을 지하에다 깔 수도 있잖아. 근데 아직까지 솔직히 그걸 왜 안 하고 있지? 솔직히 뮤지엄 거기다 유지하는 거 돈 낭비입니다. 그냥 차라리 광야 지하에 넣으세요. 그 광야 지하에 넣으면 이제 서울숲역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서울숲역 4번 출구예요. 진짜 서울숲역에 탁 내리면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끝나고 이제 서울숲 이제 걸으면서 서울숲을 거닐면서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는 함께 덕질할 여자친구 없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고독을 한번 씹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다른 팬덤을 만나고 그렇게 이제 또 돈독해지는 시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되게 많아요. 그 서울숲 그죠. 근처고 그 광야라는 그 건물 공간 자체가 그렇다면 그거를 오히려 만드는 게 SM 이 마케팅 면에서 잘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는 결국 이수만 아저씨가 뒷돈 챙긴다고 회사 돈으로 뒷돈 챙긴다고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 그죠.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합니다. 당장 광야라는 개념만 만들어 놓고 거기 에스파만 꽂아놓지 말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돈 좀 투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 방시혁 아저씨는 그 화영이랑 세계관 구축할 때 책 3권 읽었습니다. 책 3권 읽고 만들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공부해서 만들었다고. 뭐 유신 아저씨 유신 때 그 대학생을 공부하는 거 티내나. 그죠. 진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도 이제 보도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드렸지만 저희는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볼 겁니다. 저는 일단 SM 풀 매수 안 합니다. 지금 몇 주 갖고 계십니까 SM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조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조금 팔았어요. 수익 시절 좀 하셨구나. 예, 생활비가 좀 없어가지고 원래 주식 그럴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주식을 그냥 재미 삼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제가 알기로 22주 정도 있나? 22주. 네. 주총꾼으로서의 그 여건이 충분하네요. 네, 충분하죠. 1주만 있어도 되는데. 가셔가지고 이제 네. 주주총회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이게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주주총회 그 뭐지 일정이 날라와요. 맞아. 예를 들어 일정이 주총회 날라오죠.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네. 그거 들고 있다가 한번 시기 한번 들이박으십시오. 그래야 네. 나중에 SM한테 20만 원을 받는다. 나 그냥 모르겠어. 에스파 이번 컨셉 아닌 것 같아. 근데 시계 들이받아요. 한번. 시계 그래 들이받아가지고 또 가만히 있다가 이번 안건은 소녀시대 오지지. 모르겠어. 5명 너무 많은 것 같아. 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주총욱이. 주총국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많이 조금 이번이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 이게 세비지가 나오기 전에 사건이 터졌고 데뷔지 나오기 전날 바로 이게 보도가 바로 됐어요. 전날인가 예, 이틀 확인해 전인가 보니까 그럴 거예요. 예.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이에요? 10월 5일에 세비지가 발매됐거든요. 그러니까 10월 4일날 보도가 됐으니까 하루 전에 그죠. 터진 거죠. 10월 5일이면은 그거네요. 딱 제가 월급을 한참 기대하고 있을 때 이번 달 월급 얼마지 하면서 하고 있을 예. 텐데. 예. 여튼간에 하여튼 나중에 주총 하게 되면은 한번 네, 후기를 한번 그래서 들어보도록 진짜로 요번에 조금 마음이 좀 착잡하달까요? 예.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길게 얘기했지만 마음이 복잡한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생님 내용 사실 증명서는 저희 같은 학과는 안 보내줬으면 합니다. 저희 털어봤자 얼마나 네, 해먹는다고. 내용 증명서 말고 SM이 일감을 주는 그날까지 네. CJ가 내용 증명 봉투 말고 돈 봉투를 들고 오는 것까지 저희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무 노골적이다. 어쩌겠습니까? 어머니가 싸가지 없다.